잼버리 구하기입니다. 네, 기사 같이 볼까요? 영국 대표단 호텔로, 미국은 미군 기지로, 새만금 물 얼음 부족 여전하다. 사실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도 방송을 했습니다. 지금 잼버리 문제가 좀 심각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벌레도 많고 위생 상태도 안 좋고 더운 거는 뭐 지금 에어컨, 냉방 시설은 전혀 없고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지금 거의 아까 저희 일면에서 소개를 드렸었죠. 코리아 잼버리가 됐다. 새만금이 아니라 코리아 잼버리가 됐다. 지금 이 나라가 전체가 다 지금 투입이 돼서 잼버리 구하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영국 대표단은 이 야영지에서 떠나서 호텔로 갔고요. 미국 대표단은 미군 기지로 갔고요. 새만금 물이랑 얼음이 아직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네. 여기는 지금 이 용산의 한 호텔에 짐을 푼 영국 스카우트 대원들의 모습인 거고 여기는 지금 미국 스카우트 대원들이 지금 야영지에서 철수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 참 마음이 짠한 그런 사진이죠. 얼마나 벌레가 많았으면 깔따구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간척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리를 이렇게 성한 곳 한 군데 없이 물린 영국 대원의 지금 다리 사진이 또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다음 기사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들만 나간 건 아니고요. 국내 참가팀도 이탈했습니다. 전북연맹 성추행 의혹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80여 명이 떠났는데요. 이 성추행 의혹이 대체 뭐냐? 여기 좀 보겠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여자 샤워실에서 먼저 샤워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다. 이후 피해자가 샤워실에 들어온 뒤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너무 더워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 네. 아마도 여자 샤워실에서 샤워하려고 들어갔으니까 옷을 벗고 들어갔겠죠? 들어갔는데 웬 남성이 옷을 다 벗고 샤워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깜짝 놀라서 나와서 성추행하려던 거 아닙니까? 이거 조사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자 샤워실에 태국 남성이 좀 침입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직이 문화 차이다. 성추행은 없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가부 장관 여기에 대해서 경미한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또 논란이 됐습니다. 홍정민 의원님. 일단 여가부 장관이 경미한, 사실 이 사안 자체는 얘기가 좀 다르긴 해요. 조직위에서는 샤워시설이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더워서 들어서 샤워를 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보는 것 같고 전북연맹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그렇게 보냐 성추행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으로 좀 대립이 되는 건데 이 과정에서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만 여가부 장관이 경미한 사건이란 발언을 한 게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예, 사실은 뭐 성범죄냐 아니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되고 사실은 그 모든 조직에서 최근에 또 법 개정도 많이 돼서 네. 피해자가 격리 조치를 요구하거나 하면은 그건 일단 즉각 수용된 뒤에 그 다음에 사실관계가 파악이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운영상에 많은 미숙을 이미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경미하다거나 뭐 이런 발언보다는 일단은 뭐 조사를 해보겠다거나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발언이 뭐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해당 발언이 경미하다 안 하다를 명확하게 좀 할 상황은 아니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용호 의원님 지금 전북이 또 지역구십니다. 네. 지금 새만금이 전북 부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외국 참가팀이 떠났는데 거기에 전북 연맹도 떠났습니다. 사실 요거는 좀 국내 팀 이탈이 좀 이례적인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 뉴스를 보고 네. 굉장히 사실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손님을 맞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런데 정작 그 지역에서 열리는 지역의 스카우트 연맹이 일부가 이탈을 떠났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쇼킹한 뉴스입니까? 그런데 이 사안이 생기는 것을 이렇게 쭉 제가 종합해 보면 아직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떠날 때 그 김태현이라는 그 연맹 책임자가 이렇게 회견하는 거 보면은 네. 이미 이렇게 그 여자 사무실에
따라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경찰 조사는 따라 들어온 게 아니고 먼저 가서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사안조차도 서로 차이가 있는데 연맹하고 조직위하고 도대체 소통이 된 거냐. 아. 이 부분을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 사안 물론 이제 조직위도 생각해 보세요. 성범죄라고 하면 요즘에는 굉장히 휘발성이 있고 이게 폭발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볼 거예요. 봤을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그렇게 막 중하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나 이 또 연맹 우리 전북연맹에서는 이탈하면서 이건 너무 소홀하게 취급했다 이렇게 하니 정말로 정작 와서 있는 외국의 연맹 우리 스카우트 대원들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정말 안타깝고요. 이게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또 무슨 뭐 이게 무슨 해석이 되거나 그랬으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초창기에 굉장히 준비가 미흡해서 저도 이제 개영식에 갔었거든요. 네. 가서 보니까 조금 전에 사진에 나왔던 것처럼 이 종아리에 벌겋게 돼 있어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벌레가 물어서 그렇다고 막 스프레이를 뿌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열악한 환경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저도 사전 점검하셨을 때 물어보면 준비가 완벽하다고 그래요. 근데 완벽하다고 그러는데 거기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덥기는 한데 네. 그래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쿨링 시스템도 있고 이래서 이제 됐는데 처음에 여러 가지 미흡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는 상당히 우리 온 국민이 나서서 지금 정상화를 시키고 정상화 단계에 들어갔고 네. 오직 하면 뭐 종교계까지 또 대기업들까지 다 프로그램 만들고 견학 프로그램 만들어서 저는 이제 정상화돼서 남은 기간 동안에는 굉장히 감동적인 스토리가 많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지만 마지막으로는 우리 대원들이 이 스카우트 대원들이 한국에 와서 처음에 의도대로 새만금에서 충분한 소기의 경험을 못했을지 모르지만 대안으로 여러 가지들을 겪고 또 좋은 추억도 만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급속하게 단합해서 뭔가 치러내는 역량을 보고 저는 마지막으로는 우리 전 세계가 평가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남은 기간 동안 감동의 스토리가 쓰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는 말씀이셨던 건데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말씀 중에 나왔죠. 삼성의료단 급파, 서울 시티투어 제공, 온 나라가 잼버리 구하기. 네. 지금 곳곳에서 뭐 경제계도 마찬가지고요. 지자체도 마찬가지고요. 다들 지금 잼버리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각계 자발적 지원 밀물, LG, HD 현대, 이딴 기부, 봉사, 전경련도 냉동생수 10만 병, 지자체 대한관광 사찰 개방하고요. 영국 참전용사 체험활동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3일 연속으로 계속 현장을 찾고 있다고 하죠. 현장을 찾아서 깨알 지시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온 나라가 잼버리 구하기에 나섰다라는 건데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아까 이용호 의원님 가서 잘 준비되고 있는 겁니까? 라고 물었는데 개영식 때 가서 물었더니 다 잘 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말도 못했다 하셨는데 여기 볼까요? 야당 장영 국감 때 폭염 배수 등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국감서. 그랬더니 김현숙 여가부 장관 대책 다 세워놨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던 이 영상이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모습 같이 보고 오시죠. 잼버리가 제대로 될까요? 물론입니다. 네. 두고 보십시오. 이 책임은 장관님께 나중에 역사가 책임을 질 겁니다. 근데 이 잼버리 회의도 지금 준비 상태를 좀 더 디테일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제 현장에서 보기 때문에 걱정돼서 말씀드리는데 국처의 장관과 책임자가 혼선이 있는 조건에서 이 행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는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따지려는 게 아니고 폭염이나 확보 대책, 비상상지 대책, 그다음에 해충 방역과 감염 대책, 또 아마 이게 세계적인 계획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올 겁니다. 관광객 편의시설 때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전 세계의 청소년들과 전 세계 대회, 전 세계에서 바라보고 있는 대회가 정말 어려운 역경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들은 지금 저희가 태풍 폭염에 대한 대책도 다 세워놔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대책을 폭염에도 다 세웠고 태풍에도 다 세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원규 위원님, 네.
대책을 다 세웠다면 이런 일은 왜 일어나는 것이냐라는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대책을 안 세우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년 전에 프레잼버리라고 사전 모의 행사를 사실은 했었어야 되는데 네. 코로나를 이유로 사실 취소했거든요. 그것도 2주 전에 전격적으로. 그거는 저는 코로나의 이유라기보다는 그때부터 이미 시설에 대한 어떤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김현수 장관님께서는 현장에 다녀오시지 않았던 것으로도 이해합니다. 현장을 보지도 않았는데 지금에 와서 또 수경을 하신다고 하니까 참으로 황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문제지 삼고 앞으로 여성가족부 장관과 그 여성가족부의 문제를 삼는 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패한 것에 대한 백서를 기록해야 되는 것도 분명한데 네. 또 일각에서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여성가족부의 존폐를 논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런 어둡고 어숭숭하고 우중충한 분위기 때문에 네. 어수선한 분위기 때문에 지금 김현수 장관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 것도 있지 않느냐 그런 종합적인 고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여가부 장관, 여가부의 문제가 아니라 부 자체가 지금 사실 존립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준비를 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네.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잼버리 파행의 여야, 내 탓 본색, 당 내부 수습 먼저 자성론도라는 기사입니다. 네. 여야 지금 내 탓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목소리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첫 수석회의에서 또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또 그 이후에 일사천리로 특별법까지 만들었습니다. 책임 소재를 따지자면은 굳이 따지자면은 저는 문재인 정부와 또 전현직 전북도에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한 총리는 무엇을 했는지 답하십시오. 이제와 중앙정부가 챙기겠다는 한 총리의 말은 전형적인 유체 이탈입니다. 잼버리 개영식에 참석해 전폭 지지하겠다고 약속했던 윤석열 대통령 역시 전 정부 대통령입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 있게 수습하는 것이지 남 탓하고 책임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지금 사실 이 잼버리를 준비하는 기간이 6년이라고 하죠. 그래서 6년 동안 대체 뭐 했냐라는 사설도 좀 기억이 납니다. 전 정부, 현 정부가 다 걸쳐 있다라는 얘기인 건데 홍정민 의원님, 내 탓 본색이다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예. 지금 사실은 아까 프리잼버리 말씀 나왔는데요. 네. 작년 딱 이맘때 네. 프리잼버리 행사가 기획이 됐었다가 이런 뭐 홍수와 폭염 이런 똑같은 이유로 그리고 네. 인프라 부족 같은 이유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원택 의원님이 저도 이제 여가위원인데요. 당시에 현안 질의라든가 8월에 그리고 네. 10월에 국정감사 그리고 최근 5월에도 역시 전북 의원님이 이렇게 제기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 뭐 아이들이 좀 일주일째 진행되는데 많은 파행이 진행된 중에 네. 여러 가지가 배수 문제라든가 식수 문제 이런 단기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조차 준비가 안 된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전 정권 탓을 하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되고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도 지금 진행하기로 돼 있고 12일까지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치적으로 이렇게 공방을 하는 것보다는 온 국민이 이거 정말 나라 망신 아니냐 아니면 아이들의 안전이 걱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쟁을 하는 건 정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무사히 할 수 있도록 이제 뭐 모든 국력과 이제 정당의 그런 힘을 같이 쏟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같이 힘을 쏟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용호 의원님. 작년에 제가 예결위 소위에 있었고 활동을 했는데요. 네, 그 당시에 조금 전에 발언했던 이원택 의원이 전화를 해서 네. 이 개막식 예산이 빠졌다. 아, 이거 긴급하게 좀 반영해달라고 그래서 43억을 반영했던 기억이 납니다. 개막식에만, 그러니까 개영식에만 43억이 지금 들어간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예산을 오늘 뭐 어디 보니까 전체 관련 예산이 1,171억 원이었는데 그 중에서 야영장에 쓰인 것은 129억이고 조직이 운영비로 740억이었다. 이건 배보다 배꼽이 더 훨씬 큰. 네. 처음부터 이게 운영비, 뭔가에 대한 비용이 잘못 책정된 것 같고요. 저는 이 책임론에 관해서는 지금 이 단계에서는 서로 뭐 이게 논란을 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고 다만 이제 이게
원래는 그 민주당 의원 한 분하고 여가 부장관이 공동위원장을 했어요. 네. 그리고 집행위원장은 전라북 도지사가 집행위원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중앙정부의 어떻게 보면 위원장은 상징적이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중앙정부는 예산을 지원해주는 그런 측면이 강하고요. 실제로 이게 그 차고 앉아서 일을 하는 것은 네. 그쪽이 집행위원장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북도의 책임도 뭐 소홀히 할 수는 저기 작게 볼 수는 없는 것인데 네. 여하튼 지금 이제 그 이후에 올해 들어와서 공동위원장이 이 추가로 뭐 문체부 장관, 뭐 행안부 장관 다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위원장이 많고 네. 집행위원장 하나 있고 이런 구조가 돼서 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공이 많다 보니까 조금 뭐 배가 산으로 올라갔나 서로 책임 전가가 되는 이런 측면도 있는데 결국은 누군가가 차고 앉아서 해야 했을 집행위가 조금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두의 책임은 어느 누구의 책임도 아닌 상황이 돼버렸던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보입니다.